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3파전이고 국민의힘은 11명이 나왔었는데 이 중에서 컷오프를 하고 8명이 경선에 들어갑니다. 8명이 4명으로 줄이고 다시 2명으로 줄이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민주당은 원샷이죠. 그렇게 됩니다. 요즘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꽃에서 한 것이죠. 무려 15,000명 샘플입니다. 엄청나게 정확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49.9%, 국민의힘이 35.3%입니다. 민주당의 35%는 고착화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61.2%,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33.2%였습니다. 그리고 대권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느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52.3%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답변했고 33.8%만이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누가 후보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무려 92.5%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선에 돌입해 있긴 합니다만 이 경선은, 민주당의 경선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경선이다. 이미 이재명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32.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이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하는 게 좋겠다, 후보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18.6%, 홍준표 15%, 나경원 8.8%. 이렇게 이제 4강으로 좁혀지게 될 텐데 결국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표심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안철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안철수라는 이 친구는 사실은 대권 후보로서의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죠. 간철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제 철수할지 모르는 사람, 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윤석열과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죠. 그래서 안철수는 이번 4위 안에도 들지 못하게 된다면, 절대 들지 못하겠지만 못하게 된다면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 임기가 한 3년 정도 남아있죠. 이 3년은 채우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국회의원도 사직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안철수는 이제 정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46.7%, 그리고 김문수가 무려 10%가 나왔습니다. 10%. 많이 더 나왔다. 10명 중에 1명은 김문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46.7%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후보들까지 모두 다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리얼미터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3%가 나왔잖아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25.3%가 나온 수치, 어제 나온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갤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데 갤럽 조사 자체, 갤럽의 기준으로만 볼 때 이재명 대표가 38%를 차지했는데 그동안에 이제까지 해오던 것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갤럽으로만 볼 때. 갤럽이 엊그제가 37%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38%가 나왔으니까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가 7%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약 발표라든가 이런 거, 오늘 부울경에 대한 공약 발표도 했던데 어제 충청권에 대해서 했었죠. 차근차근 공약을 발표하게 되면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재명이가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늘 출간이 됐는데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교보문고가 발표를 했죠. 오늘 발표했는데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책, 이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40대 구매자가 가장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20대 구매자가 5% 가장 적었습니다. 역시 40대, 50대, 30대 이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런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40대, 30대, 50대 이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이야기 해봤자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김장하 선생 있잖아요. 그 문영배 헌재 소장, 이분을 키워낸 이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조명한 책, 줬으면 그만이지, 이 책이 8위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교보문고에서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이분께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아주 보수죠. 그런데 이분께서 상당히 날카롭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YSDJ 이 정도만 대통령으로서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기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점을 김영석 교수께서 쓰셨습니다. 지도자가 타고난 본성인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본능적 욕망에 빠지거나 권력의 노예가 되면 함께 일할 동료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부하만 있는 지도자가 된데 그 지도자는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본인의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본능적 욕망에만 빠진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가 최악의 대통령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 악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지도자의 무지는 무식한 것은 사회 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누가 무지한 놈이었습니까? 윤석열이가 무지한 놈이었잖아요.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과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 이 자는 무지한 자다라고 김영석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 진리로 착각하는 지도자는 사회 비용을 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뭐였습니까? 오직 권력욕, 사익에만 빠져있던 윤석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는 교육, 문화, 또 보건, 경제 이런 쪽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 이 지도자의 공통된 의무가 바로 이런 것이다. 오직 권력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경제와 보건 향상, 문화정신과 예술의 풍요로움,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바로 있잖아요. 딱 한 명.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김영석 교수가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치자가 된다. 통치자를 자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정치를 목적으로, 권력만을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자신이 통치자다. 계엄도 통치행위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왔던 겁니다. 자신의 명예, 권력, 소유만을 위한 지도자는 버림받아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은 파면됐지 않습니까? 네. 김영석 교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짓을 택하는 사람, 대화와 협력을 배제하고 폭력을 일삼는 자, 이 자도 지도자가 못 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폭력을 일삼는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별명이 뭡니까? 입벌구잖아요.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거짓말.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을 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전에 투표했을 때 김영석 교수께서는 누구를 찍었을까요? 이재명은 안 찍었겠죠. 윤석열을 찍으셨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자가 그동안 3년 동안 폐악질을 해온 것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하고 계신다.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선도하는 대통령이 우리 지도자가 돼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당히 길게 내가 김영석 칼럼을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쭉 다 하는 말이 그래서 이재명이다라는 이야기가
행간에 묻어 있다. 행간에 들어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김영석 교수님의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부터 경선 조별 토론 이 멤버를 발표했죠, 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에 돌입을 했는데 이제 막 보니까 의자 뺏기 놀이니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딱 손 대고 뭐 방실방실 웃으면서 축제, 아주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한테는 아주 축제인 것 같아.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차피 당선은 안 되니까 기탁금 3억 내놓고 즐기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의자 뺏기 놀이라고 하면서 뭐 발표해서 뭐 자기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앉고 뭐 이러던데 지금 이 대선이 축제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고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폐악질을 하다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서 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무슨 당입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윤석열이 일찌감치 쫓아내고 대선 치르니까 국민의힘은 아주 행복한가 봐요. 국민만 행복해야 돼. 국민의힘이 행복하면 안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쇄신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실방실 웃어가면서 행복한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당한 정당이야. 온전한 정신을 가졌으면 대선 후보도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11명이 나와가지고 뭐 3명이 컷오프 되고 8명이 뭐 8용인이 나발이 오고 있던데, 아이고, 진짜 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여튼. 근데 1등을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그렇다 치고 한동훈이하고 나경원이하고가 지금 굉장히 싸움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이 입장에서는 나경원이가 4등으로 들어가느냐 안철수가 4등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치열한 게 있거든요. 1등은 어차피 김문수고, 근데 보니까 그래요. 1등은 김문수, 2등은 홍준표, 아니 한동훈이 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홍준표라고 이야기하던데 한동훈이 나중에는 2등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2등은 홍준표, 3등이 한동훈, 이러다 보니까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나경원이가 한동훈이하고 지금 세게 붙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동훈이를 누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쪽도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 그래서 한동훈이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왜 저만 김건희를 지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서 그때 입 꼭 닫고 옆에서 탬버린 치면서 아부하고 있었다. 탬버린. 김건희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탬버린. 근데 한동훈이는 또 거기서 갑자기 또 탬버린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좋게 그 딸랑딸랑 했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한동훈이는 탬버린을 치면서 아부하고 있었다. 니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탬버린 좋아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탬버린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민전, 나경원의 대변인이죠. 김민전이가 뭐라고 했냐면 당에서 탬버린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당에는 없지, 당연히. 한남동에 있겠지? 탬버린이 이 여자야. 한남동에 있는 탬버린을 왜 당에서 찾아? 이러면서 이제 와서 한동훈이한테 이제 와서 누가 탬버린을 쳤니 안 쳤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랬습니다. 탬버린. 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데 탬버린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하여튼 한동훈이하고 나경원이하고는 옛날부터 잘 싸웠어요. 특히 김민전이하고 한동훈이하고 많이 싸웠죠. 뭐 팔룡이니 뭐니 막 하고 싸우고 할 때 뭐 너는 잔민전이야 뭐 잠이나 보내지 않냐 잠이나 자는 여자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